네,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이 가장 왼쪽에 있는 네트워크가 이 됐다. 가장 왼쪽에 있는 네트워크가 이제 히든 레이어를 왼쪽에 있는 그림이 히든 레이어의 이제 노드를 나타내는 거고, 지금 0과 1과 마이너스 이렇게 세 개의 상태가 있게 되죠. 그 다음에 얘가 이제 네트워크 X를 거치게 되면 n/3 매트릭스가 나오는데 그 첫 번째 컬럼, 두 번째 컬럼, 세 번째 컬럼은 이제 각각 이제 다른 색깔로 표현한 거고, 거기에 소프트매스를 취하게 되면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또 더 딥하게 들어가서 첫 번째 그림에서 왜 두 번째 그림이 나오게 되는지, 이 두 번째 그림에서 세 번째 그림으로 나오는 거 되게 쉽거든요. 소프트매스를 취하면 되니까 여기서 그냥 큰 값이 1로 떨어지겠구나, 상대적으로 작은 값은 0 근처로 떨어지겠구나 라는 거를 쉽게 알 수 있는데, 첫 번째 그림에서 이제 어떻게 이제 두 번째 그림이 나오게 되는지 이제 요게 궁금하죠. 그래서 첫 번째 그림에서 이제 두 번째 그림으로 가는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 가지고 얘가 이제 첫 번째 그림이죠. 히든 레이어에 있는 9개의 옵저베이션이 이제 첫 번째 그림인데, 요거를 이제 두 번째 그림으로 만들게 하려면 지금 네트워크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첫 번째 그림은 여기 두 네트워크까지, 처음 두 개의 네트워크까지 통과된 상태고, 두 번째 그림이 나오려면 요 레이어를 통과하면 두 번째 그림이 나오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갖고 저 레이어를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레이어는 이제 두 번째니까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에 이제 웨이트하고, 저 웨이트의 값이랑 여기에 있는 바이어스의 값이 있을 텐데, 그렇죠? 각각 세 개의 숫자가 들어가 있죠. 자, 웨이트의 값이 이제 이렇게 마이너스 4, 0, 그 다음에 5가 되어 있고, 바이어스는 이제 어떠한 숫자가 되어 있는데, 이 얘에서 여기에서 이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웨이트를 곱하고 바이어스를 더하면 되겠죠. 그래서 히든에 일단 9개에 대응하는 애들만 이제 곱할 건데, 웨이트를 곱하고 네트워크 2에 이렇게 이제 곱하고 매트릭스 곱이니까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지, 그렇죠? 그 다음에 바이어스를 더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게 계산이 안 됩니다. 디멘전이 안 맞는다고 나오는데, 결과적으로는 얘를 이렇게 해주면 계산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아마 그 네트워크의 웨이트 제가 막 첫 시간부터 해서 초기화를 시킬 때 뭔가 디멘전이 미묘하게 안 맞는데라는 이제 생각을 하셨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지금 히든은 n 곱하기 1 형태로 정리가 되어 있죠. 따져보자. 히든이 n 곱하기 1 형태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죠. 그 다음 웨이트 이제 곱하려면 이제 w의 디멘전은 1 곱하기 뭐가 돼야 되는데, 이제 1 곱하기 만약에 3이 된다면은 얘하고 이제 곱해갖고 n/3가 나오게 되겠지. 바이어스는 그냥 나중에 이제 그거를 합치면 되는 거니까 바이어스는 신경 쓰지 말고, 얘하고 이제 곱하면 얘는 이제 1에 3이 돼야 되는데, 이 네트워크 2의 디멘전이 웨이트이 이게 미묘하게 안 맞거든요. 요거는 3 곱하기 1 벡터 아니야? 1 곱하기 3이 돼야 되는데, 그래야지 곱할 수 있잖아. 그렇죠? 결과적으로 얘를 트랜스포즈 시키게 되면은 1 곱하기 3이 돼요. 그래갖고 곱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트랜스포즈를 취해야지 곱할 수가 있다라는 것만 기억하고, 이 이유는 제가 이따가 설명하겠습니다. 이게 너무 디테일한 내용이 많이 있어갖고
설명하기가 좀 까다롭습니다. 아무튼 첫 번째 그림에서 두 번째 그림을 얻기 위해서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곱해야 되고, 이게 그 결국에는 요 곱한 결과가 파란색, 그 다음에 주황색, 초록색의 이제 순서로 여기 두 번째 그림이 그려지게 될 텐데, 자, 지금 히든이 이런 식으로 숫자가 있고, 얘가 지금 1 곱하기 3 매트릭스를 곱해가지고 뭐가 나오게 되는데, 1 곱하기 3 매트릭스에 해당되는 웨이트이 여기 있죠. 여기 한 마이너스 5 정도 있고, 여긴 플러스 5 정도라고 하고, 여기는 0 근처입니다. 그쵸? 요 숫자를 쓸 때 그냥 편하게 마이너스 5, 0, 5 이런 식으로 제가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히든은 n 곱하기 1이니까 여기에 또 값이 이렇게 하나 있고 또 값이 하나 있고, 제가 이거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게 출력이 n 곱하기 3인 매트릭스가 되는데, 여기 있는 값이 뭐랑 곱해지죠? 얘하고 곱해지겠죠? 마이너스 5하고. 그쵸? 그 다음에 여기 중간에 있는 값이 요거랑 곱해져갖고 여기 나오게 되고, 그쵸?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값이 또 얘랑 곱해져서 이쪽으로 나오게 되겠죠? 맞나? 잠깐만. 그렇지. 그쵸? 그래서 이 파란색 있죠? 파란색에 있는 값은 히든의 이 첫 번째 값이, 그러니까 첫 번째 컬럼은 히든의 이 첫 번째 웨이트 요 값이 이제 곱해지고, 그 다음에 주황은 히든의 0 근처에 있는 값이 곱해지고, 초록은 히든의 5 근처에 있는 값이 곱해지고, 각각의 바이어스가 이제 더해지는 형태가 됩니다. 그렇죠? 그럼 만약에 히든의 값은 그 테네치를 거쳤으니까 마이너스 1, 0, 1의 세 가지 값을 가질 수가 있었는데, 히든의 값이 1이라면은 얘는 마이너스 근처가 되고, 그렇죠? 히든의 값이 마이너스 1이라면 여기 이제 파란색이 이제 플러스 근처가 되고, 그렇죠? 플러스 5에 되게 가까운 값이 되겠죠? 히든의 값이 0이면은 그냥 아무 역할도 하지 않겠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게 나와지는 형태를 보니까 여기에서 이 웨이트의 역할은 뭐냐면은, 파란색이랑 초록색은 이 웨이트가 하나는 되게 큰 음수값, 하나는 되게 큰 양수값인데, 어차피 히든 스테이트가 0이면 웨이트는 곱하면 안 하니까 그냥 뭐 상관이 없고, 히든 스테이트가 마이너스 1 또는 1일 때는 이 웨이트이 이제 어떤 값이 곱해지냐에 따라서 파란색이 되게 높게 나올 수도 있고 낮게 나올 수도 있고, 요거를 이제 결정을 해주죠. 그렇죠? 그 다음에 바이어스는 적당히 이제 뭐 더해가지고 주황색이 이제 이러한 값이 나오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 있는 이제 다 뜯어보니까 웨이트 값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은, 웨이트 값은 파란색이랑 초록색 선을 이제 구분해주는 역할을 해줘요. 이거는 되게 좋아요. 이거는 되게 좋은 현상이에요. 그쵸? 왜냐하면 파란색이랑 초록색이 확실하게 구분될수록 파란색이랑 초록색이 1이 되거나 0이 될 확률을 확실하게 알 수 있다는 거니까. 근데 그 웨이트하고 이제 바이어스가 합쳐져 가지고 뭔가 교묘하게 이렇게 주황색이 중간쯤을 이렇게 걸쳐져 있게 되는데, 이거는 그 B라는 거를 확신할 수 있는 팩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계속 웨이트하고 뭔가 바이어스를 애매하게 더하고 막 이렇게 해서 주황색 값이 얼마 근처야? 이제 1 근처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지, 주황색의 특징을 학습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이게 뭐 여기까지 이제 뜯어보면은 여기 있는 웨이트의 값이 플러스냐 마이너스에 따라 갖고, 테네치의 값이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에 따라 가지고 이 반대에 있는
결국에는 y 해석값이 0인지 1인지를 이제 확실하게 구분해주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겠죠. 만약에 이제 웨이시 만약에 반대라면은 파란색이다, 파란색이 아니다 라는 이제 확률이 뒤바뀌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갖고 이 웨이시랑 테네치랑 결합을 하게 되면은 저번 시간에 이제 잠깐 설명했던 것 같은데 그 시간 그 예전에 있던 데이터들의 파지티브 코릴레이션이 있을 수도 있고 네거티브 코릴레이션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테네치하고 웨이시 두 개를 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테네치가 1이고 웨이시 이제 마이너스면은 네거티브하게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 만약에 뭐 마이너스면 다시 포지티브하게 되고 뭐 이런 식으로 그 이전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이 웨이스는 뭔가 역할을 해요. 자, 아무튼 뭐 이제 여기까지는 내부 동작을 뜯어본 거고 결론은 이거입니다. 그러니까 내부 동작을 뜯어보니까 되게 사실 이제 잘 맞추는 것처럼 보이는데 뭔가 엉성하게 맞추고 있다. 이거를 잡아내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히든 레이어의 스테이트를 보면 그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딱 보니까 이게 학습이 잘 되려면은 어떤 모양이 돼야 되냐면 여기가 이렇게 애매한 이런 주황색이 있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확실하게 0 아니 그러니까 뭐 이렇게 높은 값이 각 이 이치 옵저베이션마다 하나씩 확확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높은 값이 나오고 이제 다른 영역에서는 이렇게 확확 낮은 값으로 찍혀 있는 게 나중에 소프트맥스를 취하기 좋은 형태잖아. 그렇죠? 그럼 이러한 형태가 나오기 위해서는 얘가 어떻게 돼야 되냐? 얘에서 이쪽으로 가는 거는 W를 곱한 다음에 B를 더하는 거거든요. B는 큰 역할이 없어. 결국엔 W를 곱할 때 이게 차이가 확확 벌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0이 있으면 되겠어요? 이게 안 돼요. 그렇죠? 1이나 마이너스 1 근처로 이게 찢어져야 돼요. 보통. 그러니까 1이나 마이너스 1 중 예를 들어 갖고 여기가 0이고 세 가지 스테이트를 표현할 때 하나는 0, 뭐 1, 마이너스 1 이제 이러면 안 되고 네 가지 스테이트를 표현할 때 마이너스 1이랑 1 사이에 이렇게 균등하게 뭔가 이렇게 간격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맞출 수 있을 것 같긴 해. 왜냐하면 네 가지 스테이트가 구분이 되니까. 근데 여기가 1인 거하고 여기가 0.8인 거하고 이게 리니어 트랜스폼 하면은 이렇게 애매한 중간이 이제 뭔가 나와가지고 애매하게 맞출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전에 스테이트 보고 그러니까 이거를 깊게 이해했으면 얘만 딱 봐도 아 이거 학습 제대로 안 됐구나 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1이나 마이너스 1 근처로 찢어져야 돼요. 보통. 자, 그 다음에 아까 왜 트랜스포즈를 이제 곱하는지 이따가 설명한다 그랬는데 그거를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토치에는 리니어라는 거에는 이제 제가 그 설명 안 한 그 어떤 비밀이 있었는데 요거 있죠. 그러니까 y는 x w 플러스 b 꼴에서 이 w하고 b가 저장되는 게 사실 아니었어요. 그럼 뭐냐? y는 x하고 a 트랜스포즈 플러스 b 꼴에서 a하고 b가 웨이트로 저장이 돼요. 이게 무슨 말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렇게 저장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수식으로 딱 보니까 W는 A 트랜스포즈인 관계가 있죠. 그래갖고 우리가 의미하는 그 W 있죠. 걔를 의미하게 하려면은 저장된 애에다가 트랜스포즈를 취하면 돼요. 왜 이러냐? 공식 문서에 나와 있습니다. 설명이 아니긴 한데 보면은 Y는 X A 트랜스포즈 B 꼴에서 이제 A가 저장되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공식 문서에. 그럼 이거를 왜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하느냐가 이제 문제가 되거든요. 이거는 제가 한 5분 동안 설명할 건데 그 지금 이제 제가 한 5분 동안 하는 설명이 제가 태어나서 하는 설명 중에 아마 제일 쓸데없는 설명인 것 같아요. 진짜 이건 제가 너무 설명하기 싫은 내용인데 이거를 설명 안 하면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설명을 하는 거예요. 되게 싫어하는 내용이에요. 제가 완전 콩국 내용 이거. 자, 우리가 데이터를 저장한다는 거는 컴퓨터 메모리 안에 데이터를 저장하는 건데 메모리는 우리가 격자 모양으로 되어 있다고 상상하기 쉽거든요. 그러니까 1, 2, 3, 4, 5, 6 이렇게 매트릭스 형태로 저장하면은 메모리에 이렇게 격자가 있어갖고 1, 2, 3, 4, 5, 6 이렇게 저장되어 있을 것 같은데 메모리는 격자 모양으로 되어 있지 않고 1차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냥 어떠한 어레이가 길게 이렇게 되어 있고 거기에 1, 2, 3, 4, 5, 6을 내가 저장했는데 그게 우리한테 매트릭스처럼 보이게끔 얘가 조작해서 보여주는 것뿐이야. 그러니까 메모리는 일단 구조가 1차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알게 되었는데 자, 이런 게 있습니다. 0, 1, 2, 3이라고 제가 매트릭스 같은 거를 뭔가 만들었어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이제 상상을 할 때 0, 1, 2, 3이 이렇게 격자 모양으로 저장이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왼쪽부터 0, 1, 2, 3 이렇게 그냥 1차원 벡터 형태로 저장이 되어 있단 말이야. 이제 그거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요 넘파이에서 스트라이드라는 옵션이 있거든요. 이 진짜 쓸데없는 건데 이 16,8이라고 나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자 0에서 그러니까 어떠한 이 매트릭스 한 원소에서 아래로 한 칸을 가려면은 16만큼 점프를 하라는 뜻이에요. 오른쪽으로 한 칸을 가려면은 8만큼 점프를 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0, 1 다음에 2가 여기 0 구조가 지금 0, 1, 2, 3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면은 얘에서 0에서 2로 가려면은 한 칸 점프하고 두 칸을 점프해야 되는 건데 이 한 칸 점프할 때마다 8씩 들거든요. 칸이 팔이 8 바이트를 의미하는 건데 이것도 이따가 설명할 거예요. 하여튼 한 칸이 무조건 8이에요. 8이 이동하고 얘가 이막도 갈 때 또 8이니까 0에서 2로 가려면 16을 이동해야 된다는 소리야. 그래서 아래로 한 칸 갈 때는 16칸 이동하고 오른쪽으로 한 칸 갈 때는 8칸씩 이동해라. 요런 뜻입니다. 요게 맞는지 좀 보려고 다른 것도 이제 어레이를 계속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큰일 났다. 자, 이렇게 되면은 자, 오른쪽으로 한 칸 가려면 8칸. 그쵸? 그 다음에 밑으로 가려면 똑같이 16칸. 그쵸? 한 칸 갔다가 다시 한 칸 가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에 스트라이드를 찍어보면 16에 8이 나옵니다. 그쵸? 그 다음에 이 세 번째 예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오른쪽으로 한 칸 가려면 8칸. 밑으로 한 칸 가려면 한 칸, 두 칸, 세 칸 가야 되지. 그러면은 24칸 가야 되네. 그쵸? 요거는 되게 특이한데 얘는 두 칸 한 칸으로 나오죠. 아까 8칸이니까 무조건 아까 단위가 8칸이었잖아요. 근데 이번엔 두 칸이 나왔습니다. 그래갖고 이 대충 눈치로 보니까 오른쪽으로 한 칸 가려면은 그냥 한 칸, 그 다음에 아래로 한 칸 가려면은 두 칸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근데 왜 아까는 단위가 8이고 요거는 왜 이제 단위가 1, 2 이렇게 되어 있냐? 왜냐하면 이 1이 1 바이트를 의미하거든요. 근데 1 바이트는 8비트예요.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내가 int 8이라는 걸로 저장을 했잖아요. int 8이라는 거는 내가 8비트를 이용해서 정수를 저장하겠다는 뜻이에요. 근데 8비트는 1바이트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정수 하나를 저장하는데 8비트 즉 1바이트만 써가지고 메모리에 한 칸씩 있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아까 여기 있던 이러한 것들 있죠. 요거는 메모리에 이제 8바이트를 이용해 갖고 뭔가 숫자를 저장하고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갖고 이 메모리를 이제 효율적으로 이제 쓰기 위해 갖고 이렇게 비트수를 정의를 해주는데 이제 이 8비트라는 것도 이제 잠깐 다시 좀 복습을 하면은 1비트는 이제 0과 1 이렇게 두 개의 스테이트를 나타낼 수 있는 게 1비트인데 1비트는 두 개의 숫자로 표현할 수 있죠. 그리고 2비트는 네 개의 숫자로 표현할 수 있고 3비트는 8개의 숫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8비트를 하면은 256개의 숫자로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근데 256개의 정수를 표현해야 되니까 256이 이제 대충 뭐 120 얼마부터 마이너스 120 얼마부터 플러스 120 얼마까지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요거를 이제 잠깐 살펴보면은 55라는 거를 8비트 즉 1바이트로 저장하면은 55가 잘 저장이 되고 127까지 8비트로 잘 저장이 되는데 내가 300이라는 숫자를 8비트로 저장을 하려고 하면은 컴퓨터가 그러니까 이 8비트가 이해하기에는 300이라는 숫자가 너무 크단 말이야. 그래갖고 이거 저장하지 못하고 미칩니다. 그래가지고 이상한 값이 나오죠. 44라는 값이 나오게 돼요. 이런 현상을 오버플로우라고 불러요. 아무튼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메모리에 숫자가 저장되어 있는 거는 그 메모리마다 이제 그 비트라는 이제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에 일렬로 뚝 저장이 되어 있는 거고 우리가 매트리스 형태로 그 숫자들이 보이는 게 있잖아요. 사실상 얘가 매트릭스에서 뭐 4에서 밑으로 한 칸 가서 다음 로우를 보여줘 라고 우리가 명령을 내려봤자
얘는 이거 밑으로 가는 개념이 없어요. 아, 밑으로 가라는 거는 내가 16칸을 점프하면 밑으로 가는 거랑 똑같은 거지. 그리고 그냥 그걸 외워둡니다. 그 외워두는 암기값이 스트라이드예요. 그러니까 그 스트라이드를 보고 이렇게 쭉 외워두는데, 그럼 얘는 다시 생각해 보면은 메모리가 그 처리할 때 우리가 컬럼 벡터 형태로 이렇게 넣잖아요. 얘는 막 미치는 거야. 이렇게 옆에 이렇게 그냥 딱딱딱딱 넣으면 되는데, 여기 넣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한 칸을 가는 게 얘는 이쪽으로 몇 칸을 점프해야 되는지 스트라이드를 보고 계산을 해가지고 다시 오고 그리고 중간에 사이에 있는 값들은 비워두는 거지. 그러니까 비효율적이고 계산하기가 되게 이상해집니다. 그래서 컴퓨터가 이해할 때는 로우 벡터 형태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 게 편해요. 그래서 로우 벡터로 저장을 합니다. 근데 보통은 이제 W가 컬럼 벡터 형태로 무조건 우리는 수학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거를 컴퓨터가 이해하기 힘드니까 로우로 정의를 해야 되고, 그래서 W가 아니고 W 트랜스포즈로 정의하게 됩니다. 진짜 쓸모없는 그건데, 하여튼 요 결론은 뭐냐면은 토치에는 리니어에서 W가 그 우리가 생각하는 그 웨이트가 저장되는 게 아니고 웨이트의 트랜스포즈가 저장된다라는 거를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자, 또 다른 시각화인데, 이건 뭐지? 이거 약간 했던 것 같은데. 아까 있는 게 이제 너무 좀 보기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매트릭스 형태로 그냥 제가 정리해 놓은 겁니다. 이 매트릭스는 이제 처음에 이제 첫 번째 컬럼이 H를 의미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n/3 매트릭스, 그러니까 네트워크 X를 거쳐갖고 나온 애들을 제가 이제 숫자로 표현했는데, 여기 빨간색일수록 플러스 값이고, 그 다음에 파란색일수록 마이너스 값인데, 0 근처는 이제 하얀색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 이제 세 개, 이게 네트워크 X의 값이고, 여기 이제 맨 오른쪽에 있는 세 개가 소프트맥스를 취한 값인데, 소프트맥스를 취한 값은 0 아니면 이제 1 근처로 이제 값이 떨어지게 돼 있고, 1이면은 이렇게 요런 연한 빨간색을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갖고 여기가 의미하는 거는 B일 확률이 되게 높다. 첫 번째 문자열은 B라고 예측이 된다. 그 다음에는 C, 그 다음에 A, B, C 이런 식으로 돼서, 이게 딱 봐도 B, C, A, B, C 이런 식으로 결과가 이제 잘 나온다는 거를 알 수가 있죠. 왜 이런 결과가 나왔냐라고 그 전 단계를 뜯어보면은 여기에서 빨간색일수록 값이 높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거 세 개 중에서 제일 빨간 게 여기에 빨간색이 됩니다. 이거 세 개는 연한 파란색, 연한 파란색이지만 얘가 상대적으로 빨갛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B라고 이제 되는 거고, 여기에는 얘는 이제 확실히 아니야. 얘는 좀 애매하지만 얘가 확실히 맞아. 그래서 여기가 요쪽이 빨간색이 되는 것이죠. 나머지도 똑같아요. 그래서 요거만 딱 봐도 여기 진한 파랑, 진한 빨강은 뭔가 특징을 잘 학습한 것 같은데, 여기는 되게 애매하게 B인지 아닌지는 이제 잘 모르겠다는 식으로 계속 하죠. 그렇죠? 이 왜 이런 결과가 나왔나 보니까, 이 여기에 이제 0, 이제 이 하얀색이 0, 그 다음에 빨간색이 1, 그 다음에 파란색이 이제 마이너스 1 근처인데, 이거는 10H를 통과한 결과죠. 이 10H를 통과한 결과가 뭔가 이렇게 0 근처로 있으면 웨이트를 곱하나 마나 이게 효과가 미미해지니까 이러한 현상이 생기는구나 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쉬었어야 됐는데. 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 ABC 이 문자열이 이제 반복되는 예제에서 하나의 은닉 노드를 가지고 뭔가 풀이를 해봤고 성공을 하긴 했는데 되게 억지로 성공한 느낌이었습니다. 이제 그 억지로 성공을 내가 더 얼만큼 시킬 수 있는지 다른 문자열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번에는 ABCD를 내가 반복을 시키고, 요거를 학습시키기가 쉽지가 않았는데 제가 학습을 시켰습니다. 여긴 다 똑같은 코드예요. ABCD, ABCD고 그냥 이 결과만 쭉 볼 건데, 데이터 정리하는 코드도 똑같고 학습하는 것도 똑같고, 인베딩 레이어가 이제 4인인 이유는, 여기 디멘전이 4인인 이유는 ABCD 4개이기 때문이죠. 그렇죠? 여기에 이제 히든 노드를 또 하나로 받았습니다.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하나로 받고 있어요. 그 다음에 뭔가 꼼수를 썼죠, 제가. 웨이트 값을 수많은 그 연습과 뭐 끝에 제가 이런 초기 값을 잘 주면은 이게 학습이 된다라는 거를 깨달았어요, 경험적으로. 이 되게 오래 걸렸어요, 생각보다. 포기할 뻔했는데 이론상 되거든요, 이게. 그래가지고 찾았습니다.
얘를 이렇게 넣어줘요. 이렇게 넣어주고 이 숫자가 무슨 거를 의미하는지는 몰라요. 근데 돌려보니까 시각화 결과를 나타내서 플랫을 그려보면은 이런 식으로 됩니다. 자, 이게 거의 아트의 경지로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에 이렇게 요 딱 두 개의 스테이트가 있죠. 그렇죠? 이 두 개의 스테이트가 어떤 결과를 나타내냐면 여기에 초록색이랑 파란색에 있는 애매한 두 라인을 나타내겠지. 그렇죠? 여기에 있는 마이너스 1이랑 여기 있는 플러스 1은 여기 지금 빨간색을 봐요. 얼마나 깨끗해. 이게 쭉 올라갔다가 쭉 떨어졌다가 이렇게 특징을 뭔가 학습을 하고 있는 건데 주황색도 그래요. 올라갈 때는 플러스 5까지 찍고 떨어질 때 마이너스 10까지 찍는데 여기 있는 파란색이랑 초록색은 진짜 애매하게 이 근처에 그 눈치 보면서 살살살살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 그렇죠? 이게 결국엔 소프트맥스를 취하게 되면 공교롭게 이렇게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이거 잘 봐요. 그러니까 첫 번째 옵점에서 한정하면은 주황색이 1등이에요. 애매하지만 주황색이 1등이야. 그리고 두 번째 옵점에서는 진짜 애매하지만 이거는 다 자신 없어요. 다 이거는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데 그나마 초록색이 좀 더 이제 더 감소폭이 적었고 두 번째 옵점에서는 초록색이 1등이네. 빨간색은 빨간색이 그냥 확실하게 1등이에요. 그렇죠? 세 번째 옵점에서는 빨간색이 확실하게 1등이고 나머지 또 애매하고 뭐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떻게 이게 맞추긴 맞추거든요. 근데 이게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하면은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갖고 결과를 보면 BCD, ABCD, ABCD 이게 기가 막히게 잘 맞는데, 그렇죠? 요거를 봐도 여기 있는 게 잘 나오는데 여기 있는 특징들을 보니까 그렇게 뚜렷해 보이지가 않죠. 그래서 이게 지금 억지로 뭔가 이제 맞추고 있는 상태고 그나마 두 개 정도는 잘 학습이 되고 있지만 그러니까 H가 마이너스 1인 거랑 1 사이는 요 두 개 정도는 확실하게 학습이 되고 있지만 나머지는 뭔가 이제 두 개 중에 하나 찍었는데 공교롭게 되게 잘 찍고 있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맞춘 게 아니란 겁니다. 이거를 성공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는 은닉 노드를 늘릴 때도 됐어요. 언제까지 은닉 노드를 하나만 쓰고 살 수는 없으니까 똑같은 세팅에서 은닉 노드만 두 개로 맞췄을 때 두 개로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인베딩 레이어 출력을 두 개로 만들고 그 다음에 5,000번 돌리고 지금 보세요. 이게 초기 값을 내가 세팅해 주긴 했는데 구질구질하게 막 뭐 네트워크에 웨이트에 무슨 숫자 놓고 이런 거 안 하죠. 적합한 결과를 보면은 자 지금 히든에 이미 두 개의 상태가 있어요. 두 개의 상태가 있는데 0 근처에 있는 거 없고 1이거나 마이너스 1이거나 지금 깔끔하게 딱딱 떨어지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주황색 같은 경우는 스테이트가 뭐냐면은 파란색 주황색 순서니까 마이너스 1,1이야.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옵점에서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세 번째 옵점에서는 1, 마이너스 1 네 번째 옵점에서는 1,1 그러니까 이 딱 그 마이너스 1이랑 1이랑 이렇게 두 개를 셔플시키면서 스테이트 네 개가 확실하게 표현되거든요. 그래갖고 여기가 이제 지멋대로인 것 같은데 이 값들이 이제 그 여기는 초록색이 여기서만 하이 여기는 빨간색이 여기서만 하이 그리고 숫자가 되게 크죠. 6이면은 되게 큰 숫자예요. 익스포넨셜에 들어가게 되니까 그렇죠? 그래가지고 소프트 매스를 취한 결과가 그냥 되게 깔끔하죠. 주황색, 초록색, 빨간색 이게 그냥 0, 1, 0, 1 이게 완전 깔끔하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그 상태를 다 이제 정확하게 학습을 해가지고 진행이 된 상태이구나라고 해석을 할 수 있고 요거를 시각화해 보면 이러한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 일단 여기 보면 완전 깔끔합니다. 그렇죠? 끝에 4개의 컬럼을 살펴보면은 BCD, ABCD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판단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여기서도 이전에 있는 해석에서도 가장 빨간색이 이제 되는 거잖아요. 그 가장 빨간색이 뭔지 되게 뚜렷하죠. 그렇죠? 거의 체크무늬로 보일 정도로 뚜렷합니다. 그리고 히든 레이어가 인상적인데 히든 레이어가 여기는 파빨 그다음에 파파 빨파 빨빨 이렇게 이제 네 가지 스테이트가 히든 레이어 이제 두 장으로 완벽하게 다 표현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파란색, 빨간색이 의미하는 건 X가 A가 들어왔을 때, 그렇죠? 그다음에 파파가 의미하는 건 X가 B가 들어왔을 때, 그다음에 X가 이제 C가 들어왔을 때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특징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로 이렇게 확실하게 나눠지면은 뭐가 좋냐면은 그 다음에 리니어를 태울 때 W를 가지고 얘가 네거티브냐 포지티브냐를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애매하게 0이 있으면 안 좋은데 이렇게 구분이 되면은 좋습니다. 자. 이제 뭔가 원리를 안 것 같죠?
이 히든 레이어의 노드 수를 증가시키게 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그 다음에 이제 H를 이게 이 그림까지 볼 필요가 없어요. 요 그림만 딱 봐도 학습이 잘 됐는지 잘 안 됐는지 바로 판단이 됩니다. 잘 모르면 이게 여기까지 찍어봐야 되는데, 이 원리를 알면은 결국에는 히든 레이어를 뭔가 특징을 되게 잘 잡아주면은 학습이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웨이트를 곱한 상태가, 웨이트가 이제 플러스이냐 마이너스이냐에 따라 얘가 그냥 값이 명확하게 나올 테고, 얘가 명확하게 나오면 얘는 당연히 명확하게 나오니까. 그렇죠? 자, AB, AC, AD 요 예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간에 제가 이그젠플 4가 있어요. A, B, C, D, E까지 이제 되는 건데, A, B, C, D, E라는 이제 5개의 문자가 들어오면은 이거를 깔끔하게 성공시키려면은 은닉 노드를 몇 개 써야 돼요? 3개 써야 되겠지. 왜냐면 2개 썼을 때는 4개 표현하는 게 풀이었잖아요. 지금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게 4개가 풀이었으니까 5개의 상태를 깔끔하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좀 아깝지만, 원래 이제 3개 있으면 8개까지 표현할 수 있거든. 그래서 좀 아깝지만 은닉 노드의 수를 3개로 잡아줘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아마 드래프트에는 있는 건데 제가 이거 뺐습니다. 똑같은 예제라서. 요거는 좀 특이한 예제예요. A, B, A, C, A, D. A가 지금 첫 번째, 세 번째, 다섯 번째 있고, 제가 이거 큰맘 먹고 대문자로 썼거든요. 지금까지 대문자로 쓴 적이 없잖아. 제가 A를 대문자로 썼죠. 그렇죠? 그리고 B, C, D 요거는 이제 소문자로 썼습니다. 자, 이제 요렇게 되는데, 자, 라지 A가 오면은 B가 나와야 되고, 그렇죠? 스몰 b가 나오면 A가 나와야 되고, 라지 A가 나오면 C가 나와야 되고, 이제 이런 식으로 되는 거를 다음 문자가 뭐게를 이제 맞춰보는 거예요. 2개의 은닉 노드를 쓰면 충분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A, B, C, D 4개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4개의 스테이트를 표현하는데 은닉 노드 2개 쓰면은 풀이에요, 풀. 모든 스테이트를 다 표현할 수 있는 충분한 노드 수입니다. 여기에서 내가 2개일 때 실패했다고 해서 이거를 5개로 늘리면 성공할까? 성공 안 해요. 이미 2개일 때 모든 걸 다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2개를 가지고 학습을 시키게 되면은 그냥 이거 뭐 똑같은 코드거든요, 다. 그래서 그냥 시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이제 사로잡아주고, 은닉 노드가 2개니까 이렇게 하고, 이 그림을 보는 게 중요하지. 그렇죠? 결과가 이제 이렇게 나왔습니다. 딱 보니까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지? 요거 겹쳐 있고 요거 겹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A, B, C, D 이렇게 돼야 되는데 A가 뭐고 B가 뭐고 C가 뭔지, 그러니까 이렇게 겹치게 되면 결국에는 리니어로 태우면은 W를 곱하면은 얘하고 얘는 같이 커지고, 그렇죠? 아니면 같이 작아지던가, 여기도 이제 세트로 움직이고, 그럼 구분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고, 결국에는 이제 요 그 중간 레이어가 나오게 되면은 마지막에는 이 파란색만 1이 나오고 나머지 3개는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지금 되죠. 그렇죠? 요 레이어까지 안 봐도 여기에서 뭔가 이제 틀어졌구나, 우리가 원하는 모양이 안 나오고 있구나, 망했구나 라는 게 이제 생각이 들죠. 그리고 왜 망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번째 결과 시각할 필요도 없어요. 이거 그냥 제가 그냥 계속 하기 때문에 한 건데, 2번째 결과를 이제 딱 보니까 망했죠. 이것도 A인 거는 확실하게 잘 맞추고 있는데 여기는 찍고 있네요. 근데 가만 보니까 이게 색깔이 비슷비슷하다. 그쵸? 이거 다 더하면 뭐가 돼야 되지? 1이 돼야 되잖아. 확률이니까. 그쵸? 그럼 색깔이 비슷비슷하면은 여기에는 확률은 각각 뭐인 것 같아요? 3분의 1이겠지. 3분의 1 맞는지 한번 봅시다. 0.3333인 것 같죠? 이렇게 보니까. 잠깐만. 마우스 안 보여요? 혹시 또? 네. 언제부터? 처음부터요? 여기 세 번째, 이제 진짜 미치겠네. 세 번째, 요거 있죠? 요 숫자가 0.3333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왼쪽에 히든 레이어로 와도 파파 빨빨, 그 다음 파파 빨빨 이렇게 되니까, 이게 지금 파파 빨빨 파파 빨빨 이렇게 된다는 거는 얘가 몇 개의 캐릭터를 구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2개의 캐릭터 아니야? 파파를 뭐로 매핑하고 빨빨을 뭐로 매핑하고 이렇게 2개의 캐릭터밖에 구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이러냐? 이게 지금
라지 A가 입력으로 오면은 Y는 뭐라고 말해야 돼요? B라고 말해야 되지. 그쵸? 스몰 B가 입력으로 오면은 A라고 말해야 됩니다. 라지 A가 오면은 그 다음에는 C라고 말해야 되죠. 그 다음에 C가 들어오면은 라지 A, 그 다음에 라지 A가 들어올 때 D, 그 다음 D가 들어오면 라지 A. 요게 반복이 되죠. 그죠? 자, 스몰 B가 나오면은 그 다음에는 A가 나오는 거 확실해요. 근데 라지 A가 나오면 그 다음에는 B가 나왔다가 C가 나왔다가 D가 나오네? 어쩌라는 거지?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얘는 최적의 그게 뭐예요? 라지 A가 일단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는 B, C, D를 3분의 1 확률로 찍는 게 제일 잘 맞추는 거예요. 그렇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얘가 구분하는 거는 실제 라지 A하고 라지 A 다음에 스몰 B, C, D는 구분을 못해요. 그래서 대문자하고 소문자 정도만 구분하고 있는 거야. 이 네트워크는. 그쵸? 그래서 히든 레이어에 이거 정보를 딱 보면은 빨간색, 파란색 이렇게 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두 개의 캐릭터, 그러니까 두 개의 정보를 구분할 수 있다는 의미인데, 그러면 두 개의 정보가 라지 A하고 스몰 B, C, D 이거는 구분이 확실하게 돼. 왜냐하면 라지 A하고 그러니까 소문자 나오면 대문자 나온다. 대문자 나오면 그다음에 소문자 나온다. 이거는 알겠고 대문자는 A밖에 없으니까 A는 확실하게 잘 맞추는데 B, C, D 중에는 뭐가 나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알지. 우리는 이거를 열로 보잖아. 이렇게 A, B, A, C, A, B, A, B 이렇게 이제 열로 보고 있잖아요. 열로 보고 있기 때문에 대충 이거 다음에는 뭐가 나올지 이거를 알고 있는데 우리도 이거를 직전 하나만 정보로 딱 주면 이걸 못 맞출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그렇겠죠. 그러면 요거를 해결하는 되게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X를 앞에 두 개로 줘요. 라지 A하고 라지 B가 나오고 그 다음에 라지 A가 나오게 만들어요. 그쵸? 그 다음에 BA가 X가 연속으로 나오면 그 다음에 C가 나온다. 그 다음에 AC가 연속으로 나오면 라지 A가 나온다. 그 다음에 CA가 연속으로 나오면 D가 나온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면은 내가 이제 X를 앞에 있는 두 개만 결정이 되면은 Y를 유니크하게 다 맞출 수 있죠. 그렇죠? 이 네트워크를 만들어 갖고 이러한 식으로 X, Y를 페어로 넘겨서 네트워크를 학습시키면은 100% 다 맞춥니다. 또 그런데 얘는 해결책이 아니야. 왜냐하면은 내가 지금은 두 개만 딱 보면은 다음 열을 확실하게 맞출 수 있다라는 거를 데이터를 보고 알았는데 만약에 세 개를 봐야 되는 상황이 온다면은 이 네트워크는 똑같은 이유로 페일하겠죠. 그럼 내가 두 개를 볼지 세 개를 볼지 어떻게 알아요? 그럼 몰라요. 그렇죠. 그럼 만약에 내가 세 개를 맞춰야 되는 상황이 세 개를 봐야 되는 상황이면은 네트워크를 그럼 또 수정해야 되나? 그러면 이제 입력을 또 바꾸고 또 바꿔야 되는데 또 이럴 수도 있어요. 어떤 옵조베에서는 맞출 때는 한 두 개 정도만 보면 되는데 어떤 옵조베에서는 맞출 때는 한 세네 개를 봐야 돼. 그러니까 지금 A가 그렇죠. 사실 라지 A가 나오는 거는 직접 하나만 보면 되거든요. 근데 스몰 B냐, 스몰 C냐, 스몰 D냐를 맞추기 위해서는 직접 두 개를 봐야 되잖아. 그러니까 어떤 옵조베에서는 하나만 봐도 되고 어떤 옵조베에서는 두 개를 봐도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네트워크는 또 페일하죠. 그러니까 다 뭔가 조건을 만족하는 그러한 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하려면은 지금까지 살펴봤던 모든 방법이 하나도 먹히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떤 거를 해야 되냐면은 지금 X1이 들어가면은 Y1이 예측이 되고 X2가 들어가면은 Y2가 예측이 되고 X3가 들어가면은 Y3, X4로 Y4를 예측하고 그러니까 이 X가 그 하나만 보든 두 개를 보든 하여튼 이렇게 그 X1, Y1, X2, Y2 이렇게 페어로 계속 묶여 있는 형태였잖아요. 근데 이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Y2를 볼 때 X1이랑 X2를 같이 봐야 돼요. Y3를 볼 때는 X1이랑 X2랑 X3를 같이 봐야 돼. 그 다음에 Y4를 맞추려면 X1, X2, X3, X4를 이렇게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구현하겠다는 게 아니고 그냥 이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런 이제 망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던 방법으로는 불가능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한 게 RNN입니다. 지금까지 놀라운 점은 RNN을 설명한 적이 없어요.
지금은 그냥 그 전에 있는 텍스트를 보고 다음에 뭐가 나오게 이거를 네트워크 짜갖고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역량을 총 집합시켜갖고 내가 어떻게든 맞춰보려고 아등바등했는데 이 예제에서는 결국에는 무슨 짓을 해도 안 되고 순환망을 써야 되는구나 라는 이제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순환망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어가지고 57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